안녕하세요. 김지석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완성한 네 번째 발전소를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좀 빠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휘리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4년도에 처음 발전소 만들었고요. 2015년, 2018년도에 만들었고요. 3년이 지난 2021년도에 또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네, 이거 완성된 모양이고요. 작은 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에 있어서 이렇게 뭐 주변에 또 다른 지붕도 비어 있죠. 네, 저런데 또 하고 싶은데 완성해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게 크게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개발하고 이제 계약하고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한전 접속 용량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 결정하고 인허가 추진하고요. 인허가가 다 끝나면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게 잘 작동하는지 사용 전 검사라는 걸 거쳐서 그때부터 전기를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기 계약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서 추진이 됩니다. 1단계 사업 개발과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전소는 이제 철원하고 공주에 있고요. 요번에 부지는 경상남도 함안인데 이게 진주하고 창원고 사이에 있습니다. 최남단이죠. 이게 네이버 지도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그런 창고고요. 창고하고 공장이 있는 곳이고, 정남향은 아니지만 거의 남향에 가깝습니다. 구상은 요 지붕을 3개로 나눠가지고 100kW 발전소를 3개를 만드는 거고, 제가 이제 1번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듈 설치했을 때 조감도고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 제 거는 좀 되게 판판하게 경사가 거의 없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남의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임대 계약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 동안 계약을 맺었고, 연 임대료는 30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부가가치세 10%에서 연 330만 원을 내면 됩니다. 남의 지붕에 설치할 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이제 땅값이 안 들어가는 게 있죠. 그리고 민원이나 개발 행위 허가가 쉽습니다. 이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니까 토목공사비가 따로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국토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해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초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또 플러스입니다. 관리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거의. 단점은 이제 남의 지붕이다 보니까 그 창고 주인이 뭐 잘못되면 저도 영향을 받는, 경매로 팔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땅에다 하면은 되게 넓은 땅이 제 거라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호연지기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 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23년 후에는 설비 전체를 건물 주인한테 넘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때가 돼도 아직 쌩쌩할 텐데.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모듈 결정한 다음에 이제 인허가 추진하게 되는데요. 한 2년 전부터 고정 가격 계약을 할 때 탄소 배출량을 검증한 모듈이면 플러스 점수를 주거든요. 배점을 그 장기 계약에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등급은 가장 좋은데 그 물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등급을 이제 하기로 했고, 3등급은 좀 많이 불리해서 그때 이제 시장을 보니까 S에너지의 SN2578MA라는 모듈이 좀 이제 구할 수 있었고, 요거는 이제 단면 모듈입니다. 단면 모듈의 특징은 이제 25년 정도 보증을 해주고 25년을 쓰고 나면 효율이 약 80% 정도까지 유지되는 그런 보증을 해주는 특징이고요. 다른 후보는 하나큐셀의 큐픽 듀오 LG 8.3이라는 모듈인데, 이건 양면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서를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는데 이건 대부분 다 해당되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이제 보증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이고 발전량이 줄어드는 게 단면보다 좀 더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좀 더 많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그 차이인데, 단면 모듈도 25년 있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이게 쭉 좀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요 파란색 영역만큼 전기를 더 만든다. 이게 이제 양면 모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뭐 둘 다 2등급이었고요. 그리고 둘 다 출력은 420W였고, 이제 양면에서 오는 차이, 빨간색으로 된 글씨를 보시면 19.6%의 효율이 기본 효율인데, 양면이다 보니까 뒷면에서도 발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21.2%까지 나온다라는 면이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 더 많은 전기가 나온다는 거.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5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100kW 기준에. 그리고 무게가 좀 더 무겁다라는 면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게 된 게, 원래는 큐셀 하고 싶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해가지고
S에너지로 갔다가 다시 또 공사가 지연되면서 다시 Q셀로 돌아와서 결국 양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두 개의 예상 발전량 차이인데요. 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장기간 동안에 계속 차이가 나고 이제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뭐 500만 원이 좀 더 들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더 이게 이익이다 판단했고요. 저는 전기를 더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Q셀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 모듈 결정한 다음에 이제 그 사양을 가지고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게 하만에다 하는 거니까 하만 군청에다 신청하고 그래서 요거는 10월 21일 날 허가증을 받았고요. 받으면 이제 2년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이게 건물에 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한데 아무튼 뭐 근데 받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 군수한테 허가를 받은 게 2020년 12월 2일에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 계약도 해야 되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고요. 10월 21일을 이제 개업일로 해가지고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청에 가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하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허가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공사가 다음 단계 이제 공사입니다. 3단계는 이제 공사인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붕 상태를 보니까 약간 비가 셀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공사한 다음에 고치면 더 힘드니까 보완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약간 추가로 들어갔는데 창고 주인하고 사업주들하고 이제 반반씩 부담을 좀 했습니다. 그 건물은 이렇게 좀 텅 비어 있는 곳이었고요. 여기에다가 크레인이 와가지고 공사를 이제 시작한 날 사진인데요. 태양광이 자재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철강제가 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트럭에 실어 와서 다 내리고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듈도 이렇게 저렇게 트럭으로 몇 트럭 와가지고 다 내려놓고요. 이렇게 쭉 쌓아놓으면 이것도 상당한 공사입니다. 저 크레인이 이제 위에 들어 올려서 이렇게 다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구점을 올리고 며칠 걸려요. 이 공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립을 하고 이렇게 모듈을 깔고 예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양면 모듈의 특징이죠. 아래에서 보면은 단면 모듈은 플라스틱 판 같은 게 보이는데 양면 모듈은 이렇게 파란색이고 보기에도 조금 좋고요. 밑에 지붕에서 반사된 햇빛이 저기에 닿으면 약간 플러스 알파 효과로 전기가 이제 좀 더 나오는데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최대 20%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5%, 한 10% 정도 더 나옵니다. 네, 이거 제 발전소 쪽에 이제 완성된 사진이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 것도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모습이고요. 네, 구조물이 건물 모양에 따라 좀 달라서 제 거 말고 다른 분들은 이제 구조물이 좀 다르죠. 제게 구조물이 좀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요게 이제 완공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한전에 연락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되게 하는 인입 공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3명 거에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잘 가동되는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게 그 모니터링 장치 설치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별도로 돈이 꽤 들어갔는데 뭐 요즘엔 인버터에 붙어 있어가지고 비용을 거의 안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 있는지 또 볼 수 있게 아무래도 눈으로 보면 좀 안심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CTV 연결을 해가지고 요게 2월 23일인데 작년 2월 23일 요게 제가 연결하고 처음으로 캡처한 사진입니다. 인터넷 CCTV 비용이 거의 매달 들어가는 돈의 전부는 아닌데 그 태양광 유지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하고 CCTV 비용인데요. 인터넷 한 38,000원, 그 다음에 그 KT 텔레카에 기본으로 카메라 2대 설치하면 이제 한 21,000원 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월에 한 6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요거 뭐 3등분 해가지고 한 사람당 2만 원씩 내고 있고요. 이게 설치가 끝난 다음에 전기를 실제로 팔려면 그거는 이제 사용 전 검사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던 인버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품이 큰 문제 있다기보다는 특성이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사용 전 검사를 해서 첫 번째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ABB에서 나온 그 다른 인버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아서 2021년 3월 3일에 이렇게 이거 다 작동 잘 합니다라고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 되게 좀 짜증나는 과정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돈을 정산받으려면 이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그거를 실청하는 게 또 생각보다 좀 손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요것도 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전기를 팔아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 1억 3천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아까 인입비 한 1,000만 원 들었고 제가 하는 발전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하실 생각 있냐 해가지고 연락했더니 7분께서 합해서 한 6,800만 원 정도 투자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충당을 좀 하고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제가 2,800만 원어치를 팔아서
5,2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비를 다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짜릿했던 부분인데 세 번째 발전소에서 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바로 테슬라 주식을 좀 샀는데 요게 이제 10월 말부터 한 2월 중순 사이에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제가 그 일부를 정산해서 새로운 발전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돼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더 안정적으로 이제 딱 정해진 값에 전기를 팔려면 이제 장기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계여서 이게 1년에 2번씩 입찰을 해요.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 2021년 상반기에 입찰을 했고요. 입찰 가격은 14만 9천 원으로 했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뭐 따로 영상을 만들든지 할게요. 결과가 7월 16일에 나왔고요. 예, 이 기간이 굉장히 피말립니다. 이게 딱 되면 20년 동안 정해진 값에 전기를 팔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6일에 나왔는데 역대 최저 가격이 됐습니다. 이게 갈수록 계약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상했던 거고 지난번에도 역대 최저였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 듣기에는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어도 이게 이제 기존 설비 시장하고 신규 설비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는 신규 설비에 들어가고 이게 또 발전소 크기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100kW 미만이라서 100kW 미만의 신규 설비 시장에 들어갔고 14만 9천 원 썼는데 평균이 15만 1천 원이었으니까 저가 이제 평균보다 조금 낮게 쓴 거죠. 예. 사실 그렇게 해야 이게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뭐 좀 아쉽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20년 계약을 한 거고 계약 날짜는 8월 1일이고요. 서부 발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전 14만 9천 원에 썼는데 18만 2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REC 가중치라는 것 때문에 지붕에 설치된 거라서 이렇게 된 건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완성해서 장기 계약까지 하고 2021년도에 발전량을 보면 완공이 3월 3일이었으니까요. 사용자 검사가.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발전량이 이렇게 나왔고요. 각도가 없이 설치해가지고 겨울, 가을엔 조금 발전량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다시는 봄하고 여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2021년도 매출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쭉 가는데 보시면 7월까지는 장기 계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 그 REC 현물 가격이 되게 좀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량 대비는 매출이 좀 안 나오다가 장기 계약이 된 8월부터는 1kW 시당 182.5원에 판매를 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93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임대료를 또 빼야 되니까 빼고 나면 한 대충 한 1,600 정도는 제가 가져가고요. 네, 오늘은 수박 겉핥기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보신 분들이 나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